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데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를 인정하고 뒤돌아서는 것, 멈추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멈췄다고 해서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고 멋지게 뒤돌아서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또 그래야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시작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자, 오늘도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 보내줄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죠. 확실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하루 남은 이번 주를 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늦게 오시나요? 출석 체크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등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첫 번째로도 출석 체크하시면서 종목도 남겨주셨고요. 그래그래 님도 오늘도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리불고기님 안녕하세요. 또 담비꼬야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한 고민 깔끔하게 해결하고 내일 불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밤비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신청 받는 동안 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2200선이 좀 깨지나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여내기는 했는데 확실히 주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삐끗삐끗 흔들리거든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치열한 2200선을 공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한 줄로서 네. 코멘트로서 2200선 공방과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좀 오늘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선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를 봐도 2200선이 어떠한 이제 지지와 심리적 저항선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심각한 어떤 메가톱급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크게 더 이상의 이제 과대 낙폭은 안 나오리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나와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00선이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과 이런 투심이 교차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의 라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분간 올 12월 하반까지는 아무래도 2200선에서 지지부진한 좀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지저분한 차트의 이런 등락이 오가면서 박스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도 어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인상,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되면서 미 3대 지수 다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킹달러, 킹달러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황제달러에 등극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킹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투심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어떤 불안한 그런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도 증시로 가야 될 자금이 사실 우리 지금 전체적인 세계 경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 국채입니다. 네네. 국채만큼 안전한 투자 상품 없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 증시에 이제 들어갔던 자금들이 한마디로 이동된다는 거죠. 이제 킹 달러, 황제 달러로 이제 달러 강세하면서 국채로 이동하는 그런 지금 투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불씨 어떻게 보면 불씨가 다 꺼버려야 되는데 네네. 이런 이제 악재들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지금 정점이라든지 약간 둔화되는 기미는 보이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단기간에 이렇게 목표치로 끌어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역사적 사례를 봐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도 지금 원자재값 상승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해서 지금 각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러우 전쟁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해소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조금 궁지에 몰리고 푸틴이 지금 몰리다 보니까 또 좀 며칠 전 기사에는 지금 이란에 드론을 갖다가 이제 그 무기화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종료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전쟁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듯하면서 또 러시아 푸틴이 지금 궁지에 몰리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꺼내서서 지금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계속 코로나 정책, 코로나 제로 정책 이따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까 물류 공급망이 공급 교란 및 대란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도 이제 그 악재가 5종 세트가 있습니다. 인플레, 금리 인상, 수출 부분, 환율 부분, 외인 수급 부분, 공매도까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 불씨들이 지금 아직도 꺼지지 않고 언제 또 이 어느 국면에서 이 불씨가 확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투심이 회복될 수가 없고 단기간에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혹한기 겨울 동면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어제 미증시의 연동성 민감성에서 국내 증시가 지금 맥을 못 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특징주로서는 이제 원전, 네. 폴란드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 신축 진행 부분이 이제 서명되고 제2기 폴란드의 원전이 신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이제 드론 관련해서 드론을 갖다가 이제 상용화하는 부분이 이제 시범으로 좀 운영되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동안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 좀 주춤했는데 저점 매수 구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 아닐까 해서 오늘 시장 상황을 이 정도에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2200선에서 좀 등락은 오가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불씨는 아직 남아있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장의 악재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점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아직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된 게 없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그의 영향권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이슈에 따라서 특징적인 섹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꿀팁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등으로 함께 하셨던 몬트리올의 아들님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원익 PN이 상담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비중은 20% 담으셨네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엔 요 며칠 차트만 보면 원익 PN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8,4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워낙에 높은 구간에 계셔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가려면 또 100% 올라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원익 P&E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참, 먼저, 이 원익 PN이 매수하신 투자자분께 먼저 위로 말씀부터 드리죠. 35,000원에 20% 매수했는데 이제 회복이 될 것이냐. 참, 심정이 타들어가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드리고, 지금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혹한기, 동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1년 사철 중에서 겨울이 제일 길듯이 겨울에서 우리나라 또 추위가 또 매섭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원나라에 대해서 좀 날씨가 겨울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으나 주식 이 시장을 비교한다면은 혹한기 동면에 지금 초입에 들어섰다. 혹한기가 끝나고 겨울 봄이 올 때까지는 견디시라는 말씀을 시간과의 싸움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매수가가 35,000원 20%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35,000원으로 계산하면 아마 매수하신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에 작년 11월경 아니면 뭐 10월경에 아마 고점에서 이제 충전기 배터리 2차 전지에 뭐 그때도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때 진입을 하셨다가 지금 뭐 또 눌렸다가 월봉상 차트 보면 이제 그 이후로 눌렀다가 좀 2020년 1월 달에 연초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좀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올라가리라 아마 기대하면서 물리시면서 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아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 차트 보면은 13,000원대가 좀 지지대가 나오거든요. 13,000원대가 어떠한 심리적 마지막 지지 쓰리바닥이라 볼 수 있는데 13,000원은 이제 깨진 않고 여기서 지금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월봉상 차트 말씀드렸고요. 월봉상 차트 보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시점을 딛고 2021년 9월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계단식 하락으로 이제 월봉상 내려오는 차트인데 이 모양 차트가 사실 국내 웬만한 기업들의 우량 기업들의 차트 모양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미증시하고 연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사실 이제 이때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증시 미경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인 양적 완화 다양한 그 부양 정책에 의해서 사실 거품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1년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상 차트가 그런 모양새라는 말씀드리고 일봉상 차트 보면 말씀드린 대로 13,000원대 지지대를 갖다가 딛고 최근 이제 10월 10일부터 지금 연속해서 오늘까지 좀 올라왔다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윗꼬리 달고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요. 이 기업을 좀 보면은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시장을 갖다가 좀 선두를 이끌어가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이제 원익 P&E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익 P&E 같은 경우는 최근 15년간 이제 충전기 사업을 또 진행을 했고, 뭐 제주도 및 각종 지방에 이제 선두 기업으로서 충전기, 충전 시설을 보급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충전기 시장,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가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전기차 충전에 의한 화재 부분이거든요. 네네. 화재가 또 많이 또 중간중간 많이 일어났고요.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수입된 테슬라 수입차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서 주차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도어락이 안 열려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좀 앞으로 끌고 갈 리더 기업이고 또 하나가 이제 화재율에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독보적입니다. 납품한 모든 전기차 충전기 시설에 있어서 화재 발생률이 제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이고요. 이 기업이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 P&E가 지금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이 확대되고 이제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 이제 매출을 한 2천억을 갖다 목표로 해서 이제 기술력과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일 아이텍하고 폐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협력하는 이런 부분이 또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이제 전망도 좋고 앞으로 성장세, 물론 이제 이 대내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트가 이제 모든 차트,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이런 추세 하락장에서는 뭐 어떠한 기업들도 기술력이 좋고 매출이 뭐 받쳐준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인식하시고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월봉상, 일봉상 차트에서 13,000원을 딛고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MACD, RSI, 뭐 이제 스토캐스틱 이런 보조 지표를 봐도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저점을 딛고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이제 고무적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을 하지 마시고요. 아쉽다면은 이제 13,000원대 지지대에서 아마 추가로 이제 현금이 있으셨으면 물을 좀 타셔가지고 이제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 이제 35,000원에 매수하셨지만은 저점인 13,000원 바닥쯤에서 아마 추가 매수를 현금이 있어서 비중을 실으셨다면은 한 25,000원대면 이제 본절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익 P&E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시장 앞으로 이제 점유율 하반기 이제 매출 실적 개선이라든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25,000원까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회복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비중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대가 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섣불리 또 물타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손절하는 것도 의미 없는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견디시고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다시 재차 눌림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씨라든지 악재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예전처럼 추세 상승 전환해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눌림목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온 다음 그때 한번 물을 타셔가지고 비중을 실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셔갖고 그때 올 때 이제 비중이 이제 커졌으니까 그 목표가가 오면은 비중을 덜어내시는 그런 작전으로 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박스장에 의한 계속 유동성,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이니까요.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길게 갖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P&E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회복의 목표가가 25,000원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봐주셨는데요. 따라서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긴 시간과의 싸움을 원익 P&E와 함께 이겨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는 또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혹한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증시가 참 우리나라 날씨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봄이랑 가을은 굉장히 짧고 폭염과 한파와 혹한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날씨는 뭐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하겠는데 이 하락하는 시장에는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파에도 혹한기에도 따뜻한 햇살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리가 또 그 햇살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해결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그래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가스텔 바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가스텔 바작 오늘 6,390원에 거래 마쳤네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수하신 가스텔 바작 뭐 이름 발음이 좀 어렵네요. 뭐 가스텔 바작 좀 불어 같기도 하고 이태리 용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500원에 15%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투자하신 분 그래그래님한테는 좀 긍정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이디 닉네임부터가 그래 좀 네. 긍정적인 닉네임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이제 골프 웨어 의류 소매업 기업이죠.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7,500원에 15%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게 앞선에 이제 말씀드린 원익 P&E 같은 경우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가에 거의 이제 전후로 해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시장 상황은 사실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란 말이 있듯이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내가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주시장에 뛰어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행운아가 아닐까. 행운하면서 또한 이제 초심자의 행운과 이런 주식 입문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행운의 타임이 아닐까. 모든 전문가분도 얘기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라.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녀석들에서도 이제 올 10월 초, 9월 말에도 현금 비중을 7, 80%까지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뭐 고점 또 뭐 20%, 30%는 기본이고요. 50%, 뭐 60, 70까지 물리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그래님께서는 지금 7,500원에 15%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가스텔 바작이 보니까 오늘 보면은 고점이 이제 7,200원에 다다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종가가 6,390원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7,500원에 뭐 15%인데 비중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고 적정하고요. 7,500원이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전망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류 소매업 또 이제 이 골프웨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프 용품이라든지 의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 골프 프로 선수들을 키운다든지 뭐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이제 신규 브랜드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풀어가고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또 이제 대중성을 이제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골프 시장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골프 인구는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가면서 골프 대중화 또 골프 이제 이용하는 이제 가격들이 예전보다 많이 좀 보편화되고 좀 저렴화되다 보니까 골프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기업에 한번 또 지금 재무상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린 게 어떨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스텔 바작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스텔 바작.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와서 매출 부분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성장한 건 없으나 그래도 전년 동기 비해서 상반기 한 21%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조금 적자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각화로 이제 사업 재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좀 일어나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고무적인 부분은 이 기업이 유동성 비율은 200%에 가깝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이제 현금 자금을 갖다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0%가 상당히 이상적인 프로테이지거든요. 네. 유동성은 200%고 부채 비율은 그래도 100% 이하다. 유보율도 좋고 나머지 이런 뭐 성장성, 수익성 이런 활동성은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신 분한테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또 저점 구간이라고 또 봐야죠. 많이 이제 과대해서 낙폭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이제 매출 실적, 그 사업 다각화에 의한 그 결과물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고요. 팬데믹도 이제 많이 지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실내 마스크까지 또 이제 벗는 단계까지 온다면은 골프 인구라든지 골프 대중화 이런 시장은 더 커지니까 이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매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시고요.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로는 진입가가 7,500원이니까 9,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에 오면은 시장에 이제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변화 부분,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이 지금 시장은 좀 수익이 있을 때
챙기는 시장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 정도 오면 또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비중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텔 바작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확인하시면서 수익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강님 오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또 우상향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님, AD 테크놀로지 바로 어제 저희 투자의 신 시간에 상담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 지금 계속 들어오시면서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또 빠르게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담빛고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종근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5,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네요. 약세장에 대안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종목 진단 신청 보내주셨습니다. 종근당 오늘은 77,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75,000원에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종목이 살짝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약세장을 내가 종근당으로 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로 꽤 두둑하게 실으신 상황이거든요. 종근당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담빛고야님 닉네임도 참 귀여우시네요. 네. 담빛고야님. 일단 뭐 지금 수익권에 있으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수익권에 있는 만큼 행복한 시장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특히 이제 종목도 잘 선택하셨고요. 사실 상당히 이제 과대 낙폭으로 내려왔고요. 이 종근당이라는 기업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딱 이 의약품 하면 생각나는 거 펜잘이 네. 떠오릅니다. 저는 펜잘하고 뭐 석청이라든지 뭐 종근당의 그 뭐 유명한 제약품들은 뭐 TV 광고를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친숙한 기업이죠. 제약 업체 중에서 상당히 견실하고 역사도 길고요. 또 좋은 약품들을 갖다 국민들한테 이제 공급해서 건강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우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근당도 이제 제약 기업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근당도 이제 신약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차트 보면은 사실 뭐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을 딛고 또 20년 12월, 21년 1월까지 뭐 거의 뭐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제약 기업이지만은 또 바이오 기업하고도 또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이제 분류의 섹터로 분류하자면은.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뭐 2, 3년 전만 해도 가장 핫한 섹터였고, 바이오 섹터 이런 종목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은 투자와 수급과 자금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기대치만 높을 뿐이지 결과물이 없다면은 그리고 이제 신약, 인류의 그런 질병과 난치병 치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약들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바이오 쪽들이 어떠한 이제 신약이라든지 특허약이라든지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이 뚜렷이 나오면은 사실 이게 폭발적이거든요. 시장을 확보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주가에 주는 부분은 이제 뭐 진짜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이런 과히 메가톤급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 종목이었는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이제 2, 3년간 최근에 와서 이제 뭐 거의 거품 논란에 의해서 또 그런 기업들의 이제 도덕적 회의 운영, 뭐 그 운영진들의 임원진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최근에 이제 신라젠이 뭐 다시 재개가 되긴 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부침과 어려움과 문제점 투성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제 하락폭이 과대하게 이제 내려왔고 이제 뭐 저점을 거의 바닥을 달리다 보니까 그런 여파도 이런 제약회사하고 또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근당도 지금 월봉상 거의 저점에 내려와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지금 가격이 75,000원대가 거의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리고 또 출렁이면서 더 한 번 또 내려올 수 있는 여진이 있으나 그래도 거의 저점 바닥에 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75,000원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저점 구간 또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의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낙폭이 과대된 부분에서
진입 타점을 잘 노리셔가지고 들어가셨다고 보고요. 단 이제 30%라는 비중은 약간 좀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군등학교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제 안약 관련해서 안약 질환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제품을 좀 지금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군당이 여러 가지 또 이제 신약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이제 공격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좀 주가 기업에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주가의 이상을 갖다가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좀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뭐 이제 종군당 같은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내고 있고 뭐 당기 순이익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단지 지금 뭐 대내 예정의 악재에서 지금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 모든 종목 모두 섹터가 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슈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가 지금 특히 2차 전지가 탁하게 지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외 종목들, 그 외 섹터들은 상당히 고전을 맺지 못하는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뭐 말할 나위 없이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담비꼬야님은 저점을 다 이제 맥을 다 짚으셔가지고 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이니까 안심하시고 단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시장 변동성 이런 좀 뭐 박스장에서 어떤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불치 악재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나온다면 한 번 더 크게 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수익권일 때 30%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특히 저는 이제 1차 목표를 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8만 원대, 8만 원대로 좀 선정하셔가지고 8만 원 올라오시면 이제 수익권이시니까 30%면 비중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하게 보수적으로 긴밀하게 민첩하게 대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산이 원칙입니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뭐 투자의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30% 정도 수익권에 오셨고 8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수익 챙기시고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안전하게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종근당은 상당히 저점 구간에 와 있고 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잡으셨다 말씀드리고요. 뭐 말씀하시는 약세장의 대안으로 접근 잘 하신 겁니다. 예, 잘 하셨어요. 타점도 잘 하셨고 그러니까 8만 원 오시면은 좀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나머지 갖고 중장기적으로 봐가시면서 또 이제 눌림목이 와갖고 더 한번 빠진다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대응하시면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섹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매수 잘 하셨습니다. 또 종근당에 대한 앞으로 전망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살짝 무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8만 원 선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는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는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또 02325-8200번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우리 토마토 증권통, 우리 토통이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미국의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네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다만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네네.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주고 또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G2파워 살펴볼 거고요. 채팅창에서 오리불고기님과 또 우상향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거든요. 먼저 오리불고기님의 매수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2파워 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담으셨어요. 야수의 심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어찌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고 우상향님께서는 5,900원에 더 매수 단가가 좋으시네요. 비중은 10% 실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했는데 다음날 매도 전략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아마 두 분 다 오늘 이 상한가의 이 강한 흐름에 좀 같이 동참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을 지금 잘 보셨거든요, 오늘. 앞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G2파워 어떤가요? 네. 뭐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 좀 물리신 분들께는 좀 위로의 말씀 견디시고 혹한기니까 또 뭐 반토막도 나신 분들 계시고요. 어쩌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황이 오고 때를 기다리는 뭐 한자성어에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장작에 누워서 마른 장작에 누워서 쓸개를 핥으면서 때와 시기를 기다린다. 너무 그런 말이 괴롭네요. 예, 네. 힘든 뭐 용어죠. 그렇지만 이제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반토막 60% 나신 분도 40% 50% 다양한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시장에서 무슨 뚜렷한 뭐 사실 처방이 있겠습니까? 쫓기기 같은 그런 거는 사실 저는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갖고 견디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현금이 있어서 이제 비중을 잘 타점을 해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께는 또 어떤 말씀 드리냐.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 불허하고 말씀드려 불씨가 살아있고 악재가 불씨가 언제 도화선이 돼서 뭐 이 30년 40년 갖고 온 우람한 살림도 울창한 살림도 담배꽁초 하나로 네. 2, 3일 만에 뭐 숙대밭이 되는 게 이 불씨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증시의 불씨, 좀 숨어있는 악재가 이런 남아있고 언제 도화선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도 지금 우상향님 이름도 잘 지셨네요. 네. 주시장에서 우상향만큼 좋은 그럼요. 모양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상향님께서 5,900원 10%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잘 들어가고 지금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5,900원 거의 저점 바닥에서 잡았어요, 진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제 요거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10,000원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내일 전략으로는 일단은 수익권이니까 네. 10% 비중도 적정히 들어가셨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비중을 갖다가 뭐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나머지 갖고 또 대응하시라는 말, 분할 매도에 의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와서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이제 시장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가 가장 핫하게 지금 뭐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장에서 효자 섹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가 치고 나가고 있고 신재생 관련해서 뭐 태양광도 지금 뭐 상황이 좋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런 부분은 좀 주춤했습니다. 수익 부분을 갖다 많이 차익 실현을 내놓는 뱉어내는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지금 고무적으로도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 폴란드 원전 2기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뭐 G2파워라든지 한신기가 갖다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강세를 보여준 만큼 이건 더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신에 어떠한 이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익은 좀 줄 때 좀 이런 혼조장에서는 좀 챙기시고 그렇다고 비중을 너무 많이 덜어내지 마시고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수익권을 일단 챙기시고 나머지 갖고 이제 홀딩해서 끌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봐도 1차 목표가는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G2파워에 한번 좀 재무를 한번 좀 보면서 한번 또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금 아쉽게도 지금 매출액 부분이 전년 동기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당기순이익도 조금 줄인 부분이 이제 주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G2파워의 이 향후 전망은 어둡지는 않다. 이 원전 부분도 또 수출 부분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너무 에너지 의존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 그에 따른 이제 영향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최근에 와서 주춤한 모습은 보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좀 지나갔을 때는 다시 원전은 수주가 있고 우리나라 뭐 원전 기술력이 세계 뭐 5 안에 3, 4위를 달리는 그런 기술력을 또 갖고 있고요. 정부에서 또 이제 정부 정책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수출 정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관 위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전 관련 종목 섹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장 상황이 반전되고 반전 트리거가 나오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을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좋은 점은 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높다. 부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은 기업들도 그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상당히 좀 고전할 수밖에 없고 시장 상황에서 이겨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을 나고 매출을 일으키려도 부채가 많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 이런 재무 비율이 탄탄하니까 향후에 이런 이제 원전 부분, 수출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조금은 좀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수익권이니까 이 시장을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즐기시면서 여유 있게 홀딩하시면서 가시길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불고기님과 우상향님 G2파워 또 담대하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이 났을 때 조금씩 챙겨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장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0,000원까지의 목표가 가능성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1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종목 진단은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병래님 지각했어요 라면서 등장하셨는데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윤겸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꿀팁들 미니 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제 또 앞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미니 강의에서는 지금 뭐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 네. 지금 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핫하게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 자동차 부분이 지금 보조금 받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배터리의 그 원료 소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이 경제 한파, 증시 한파에 더불어서 이 원자재, 원 소재에 대한 그 전쟁, 각국의 각축전이 지금 치열합니다. 원자재를 확보하고 그걸 갖다 무기화로 해서 이제 자국의 이익과 경제에 부합하려는 그런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미니 강의에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 소재인 리튬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리튬의 이제 시장 대응 방안과 리튬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시고 또 리튬의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리튬 관련해서 미니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리튬이라는 게 어떤 원재료인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리튬 하면 이제 밀도가 아주 낮은 원소로서 이제 반응성이 아주 강한 금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튬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써왔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부터 카메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가 중요한 그 리튬을 원료로 한 그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노트북을 쓸 때도 리튬 전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이제 2차 전기차 시장이 이제 도래되면서 전 세계가 각국이 다 지금 탈탄소 정책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도 나와서 그쪽으로 시장이 가고 미래 산업 정책이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그런 부분에서 리튬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이제 핵심 광물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언급드린 대로 이제 미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감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뭐 일일 생활권에 있어서 자동차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들어가서 그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언급드린 대로 지금 보조금 지원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뭐냐, 중국 견제, 중국과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 때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아니면 이제 미국과 FTA를 이제 체결한 국가에서 관련돼서 생산되는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생산품에만 보조금을 실어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뭐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금 뭐 노력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재계하고 미국도 그 재계가 지금 손을 잡고 좀 오늘 또 회의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2차 전지에 리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중국이 지금 봉쇄,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봉쇄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게 코로나 제로라는 게 현실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봉쇄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전기차 이 생산, 공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중국 당국이 이걸 갖다가 이제, 왜냐,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 중국이 이제 의료 체계도 좀 아직은 부실하고, 중국 인구가 너무 많고 중국인들이 사실 위생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통제를 못하면 기압수로 늘어져 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확산되다 보면 이제 사실 민심 위반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중국의 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공복 우려에 의해서 이런 전기차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리튬이 중요한 게 지금 1년 사이에 값이 3배가 폭등했습니다. 3개가 폭등을 했는데 3배나 1톤당 지금 1톤 리튬 1톤이 지금 중국이 리튬이 생산이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정제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요. 이 중국 돈으로 1톤당 50만 1,500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1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이제 1년 전만 해도 뭐 1톤당 3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1년 사이에 3배가 지금 폭등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2차 배터리 시장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설비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고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도 지금 리튬 가격은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계속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2030년에 이 리튬 시장이 25조 규모로 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12% 정도씩 계속 성장하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각국 정부들이 이제 뭐 G7 포함해서 이제 경제 선진국들은 다 지금 탈탄소, 탄소 제로 정책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요한 2차 전지가 들어가고 2차 전지에 따른 가장 중요한 원 소재인 리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최대 소비국이고, 미국도 매장량이 790만 톤, 꽤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특징이 원자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채굴을 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수출한다든지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100년 대계라고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어떤 이제 원자재를 소중히 해서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정책을 피는 국가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채굴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중국을 또 견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채굴과 공급망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려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한 지금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60% 정도 리튬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는 시장을 잡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해서 8월에 폭염이 있었거든요. 리튬 공장이 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나와 있고, 중국도 여러 가지 좀 안에 내부 문제는 있으나
전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빠른 성장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미국과 대립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했고요. 중국산 광물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 중국 관련 원자재가 들어간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한마디 중국 제압하고 중국 때리기하고 중국 경쟁에서 이어가지고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상당히 좀 있고요. 중국과 이제 치열한 무역 전쟁, 견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좀 리튬 관련주들은 또 뭐가 그렇죠. 있느냐, 국내 네. 리튬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업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성일 하이텍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인데 연간 한 4,200톤의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을 추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 첨단 소재, 많이 뭐 아실 겁니다. EV 첨단 소재도 리튬 플러스의 또 기술 보유한 기업에 이제 투자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첨보가 또 있습니다. 첨보는 이제 2차 전지 소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화학 기업인데 이 기업도 한번 좀 분석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제 코스모화학이 있습니다. 탄산 리튬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설비 투자하는 걸 이제 발표했고요. 리튬을 100톤 연간 생산하는 걸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요 특징이라는 걸 이제 코스모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다 아시겠지만 포스코 계열 그룹이고요. 연간 이제 24년까지 220만여 대 이제 분량의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뜨겁고 전기차 시장이 뜨겁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 소재인 리튬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리튬 관련 기업이 또 뭐가 있느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리튬 관련해도 그 밖에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분석해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히토류가 상당히 또 리튬에 이어서 히토류라는 것은 희귀 강물이고요. 군사 무기, 잠수함이라든지 이제 전투기 이런 쪽에 투입되는 중요한 히토류 소재가 있는데 히토류가 또 중국에서 또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과 히토류 전쟁 싸움이 있고 또 히토류를 갖다가 중국이 수출하는데 중국과 무역 분쟁.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또 중국 규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또 히토류로 수출을 금지하려는 미국과 맞불. 지금 참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탈세계화가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뭐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대만 관련해서도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참 눈치 보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경제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참 상당한 노력을 하고 네. 원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MSP라고 광물 보안 파트너십을 갖다 만들어서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우방국들과 손을 합쳐가지고 이 탈중국을 하면서 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해서 발맞춰서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소재 니켈, 코발트, 리튬이 들어가는데 2차 전지예요. 여기에 지금 가격 변화,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확대되면서 커지면서 더불어서 가격 상승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런 중요한 배터리의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이제 펼쳐가는데 공부하시고 종목 선택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에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상 네. 리튬 관련한 종목들을 좀 공부하시고 분석하시라는 말씀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미니 강의까지 또 1시간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의 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